조선 순조 5년 한양 종로 장터에 활기찬 아침 공기 속에 김상인이라는 이름의 곡물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직한 저울질로 마을 사람들의 두터운 신뢰를 얻으며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정직함이 곧 황금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그의 가게 앞은 늘 쌀을 사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지독한 흉년이 찾아온 어느 날 김상인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저울을 속이고 싶은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는 저울을 교묘히 조작하여 쌀 한 섬에서 일말을 몰래 빼돌리는 부정한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100섬을 팔아 1000랭을 더 벌었지만 그는 자신이 그 대가로 무엇을 잃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듯 그의 속임수는 예리한 손님에 의해 들통났고 10년을 쌓아온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배신감에 분노했고 그가 쌀값을 절반으로 내려도 아무도 그 쌀을 다시는 사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10년 걸려 정성껏 쌓아도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채 김상인은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고전적인 이야기는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거대 기업들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됩니다.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보면 한국 기업의 신뢰도는 2025년 말 기준 70점으로 우려스러운 하락세를 보입니다. 외환 위기 당시 기업 신뢰도가 35점까지 추락했던 기억은 신뢰가 무너졌을 때의 공포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신뢰는 좁은 계단을 오르듯 어렵게 쌓이지만 떨어질 때는 절벽에서 추락하듯 순식간에 사라지는 속성을 가집니다.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7번 모델 사태는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기업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당시 전지의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삼성은 전 세계에 팔린 250만 대를 전부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품 회수 조치 비용만 2조 5천억 원에 달했지만 삼성은 눈앞의 거대한 손실보다 고객의 믿음을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만약 당장에 2조 5천억 원을 아끼려 했다면 지금의 세계적인 상표 가치와 시장 점유율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충격 흡수 장치 제조사인 다카타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비참한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제품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명사고가 계속되었지만 그들은 문제를 숨기고 축소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뒤늦게 1억 대가 넘는 대규모 해수 조치를 시작했으나 이미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는 완전히 증발을 거린 뒤였습니다. 결국 1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빚을 감당하지 못한 다카타는 파산하며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토요타 역시 가속 페달 결함 문제로 1000만 대를 회수하며 품질 신화가 뿌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즉각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품질 관리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대응은 무너졌던 신뢰를 다시 세웠고 토요타는 다시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신뢰는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무형의 자본이자 경영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가전시장에서도 삼성의 냉장고 자발적 회수 조치는 책임지는 기업이라는 강력한 인상을 대중에게 남겼습니다. 수십만 대의 제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비용은 사실상 기업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값진 투자였습니다. 과거 품질 불량 제품을 모두 모아 불태웠던 화영식 역시 신뢰를 위해 수백억 원을 포기했던 상징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반면 한때 세계 1등이었던 일본의 전지업체 소니는 신뢰를 잃으며 시장의 주도권을 경쟁사들에게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한번 금이 간 신뢰를 방치한 데가는 시장 퇴출과 위상 추락이라는 가혹한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 광고의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허위 광고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개인 상인에게 정말 무서운 것은 법적 처벌보다 훨씬 무거운 평판의 영구적인 추락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수많은 화장품과 의료 광고가 효능을 과장했다가 관계당국의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가짜 후기를 조직적으로 작성하여 소비자를 기망한 업체들은 업무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단돈 몇십만 원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넘긴 알바생들도 범죄자의 낙인이 찍히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평판 자본이라 부르며
현대 기업 가치의 상당 부분이 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평판이 무너지면 주가는 폭발적으로 폭락하고 공들여 쌓아온 상표 이미지는 순식간에 쓰레기통으로 향하게 됩니다. 신뢰가 두터운 기업은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이 현저히 낮고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집니다. 반면 불신이 뿌리 깊게 박힌 기업은 아무리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부어도 차갑게 식은 소비자의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가 전체의 신뢰도가 10% 상승할 때 경제 성장률은 0.5%나 추가로 올라갑니다. 신뢰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차가운 경제적 수치입니다. 거짓말은 단기적으로 달콤하고 매혹적인 수익을 안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이 든 사과와 같습니다. 김상인이 부정하게 벌어들인 천냉은 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던 1억 냉의 기회를 영원히 앗아가버렸습니다. 삼성은 2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태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단단한 믿음을 심었습니다. 다카타는 그 회수 비용을 아끼려다 10조 원이라는 빚더미에 앉아 비참하게 파산하고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누리소통망이 세상을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거짓말은 더 이상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의 불만 섞인 진실된 목소리는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 거대 공룡 기업도 단숨에 쓰러뜨릴 위력을 가집니다. 과거에는 다른 마을로 도망가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정보망에 모든 부끄러운 기록이 영원히 남게 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한번 무너진 평판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지울 수 없는 현대판 주홍글씨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법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며 가장 고전적인 덕목인 정직함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인정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만이 최악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신용을 파는 행위는 인생에서 가장 비싼 도박과도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가치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고 계십니까? 정직함은 때로 바보처럼 보이고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인생에서 가장 큰 수익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신뢰는 10년 걸려 정성껏 쌓은 탑을 단 하루 만에 무너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김상인이 마을을 떠나며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성과 다카타의 서로 엇갈린 운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역시 신뢰가 곧 생존에 직결된다는 엄중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 잔인한 경제학의 원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사회의 정직이라는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당장의 천냉보다 소중한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키는 현명하고 안목 있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경영의 현장에서 묵직하고 바른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신뢰라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자산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로 가는 세상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신뢰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정직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담은 유익한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